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런 주제에는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이제 거기에 제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을 보통 이제 취했는데 오늘은 좀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캐나다는 이제 인건비가 좀 높고 그리고 물가도 높고 세금도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벌고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인건비는 내 임금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한 10불, 20불, 뭐 잘 받아야 30불 혹은 약간 이상, 그 이상. 한, 예, 뭐 저는 유니온을 통해서 한 45불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어디 뭐 고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렀다. 그러면은 뭐 플럼버를 불렀다. 뭐 예를 들어서 히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시간당 임금이 한 100불에서 한 150불 정도 됩니다. 이제 인건비가 높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집 수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업체를 쓰게끔 되면 돈이 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받는 임금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높아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장에서는 뭐 그렇게 높게 안 줘도 그 이제 뭐 일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주는 거죠. 이제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아요. 이제 뭐 기술직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어 그래서 일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최대한 적게 쓰면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수입으로 뭐 렌트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고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이제 뭐 자신의 기술을 살려가지고 컨트랙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당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죠.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개인 선택인 건데, 어, 보통 이제 한 며칠 전에 이제 NOC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NOC CD에 해당되는 직업들은 보통 시급이 한 10불대요. 이제 10불에서 한 20불 사이에 그 사이가 되고요. 그것보다 안 된다. 그럼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죠. 이제 어, 그리고 NOC B 정도라고 하면 한 20불대, 그리고 잘 받았을 때 한 30불대, 한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이상이라고 하면, 예, 30불 그 이상입니다. 이제 고학력자죠, 고학력자. 매니저급이라든지, 뭐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쪽인데, 그거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죠. 이제, 예, 뭐 영어도 잘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용접사라고 하면 이제 하이스킬드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떤 거 갖다 줘도 나는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때울 수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뭐 영어만 조금 되시면 예, 뭐 일도 구하고 뭐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급 10불대에서 20불대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NOC CD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보통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영주권 지원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리젝 나면은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또 지원해야 되고 그럼 뭐 그러다 보면 한 3, 4년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뭐 취업 비자인 상태에서 한 6년, 7년 계신 분들도 있었고, 직접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슈퍼바이저까지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진급을 그 영주권 지원을 신청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나오고 나서는 점수제로 바뀌어요. 점수제로 바뀌고 나서는 등급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심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쇼부가 나와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제 그런 점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한 10불에서 20불 정도가 된다. 그 이제 뭐 기술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NOC CD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슈퍼바이저로 좀 이렇게 빠르게 진급을 한다라든지 그것도 열심히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도 좀 잘 맞춰가지고 해야죠. 그 이제 사기당하시면 안 되고 사기당하는 거 정말 조심하세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그 뭐 에이전시 통해서 뭘 하겠다 이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하세요라든지 좀 우려를 좀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큰 돈을 들입니다. 이제 뭐 용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용접 학원을 가서 배우는 데도 큰 돈이 나가고 그리고 에이전시에도 엄청 큰 돈이 나가요. 그 이제 좀 터무니없다 싶을 정도만큼 이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큰 돈 내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술로 좀 이렇게 시급을 좀 많이 받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그냥 그대로니 하겠어요.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제 시급이 좀 낮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제 그거는 뭐 경제 상황이랑 뭐 오일 플랜트 산업 상황이랑 이런 거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오일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높게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어지도 않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도 뭐 오일 풀수가 있고 뭐 중국에서도 나오고 뭐 한국도 한쪽에 있다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이제 일이 조금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 뭐 오일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 이제 조금 이제 한정이 되어 있죠 일이 그 이제 캐나다 애들 중에도 이제 용접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제 오일 산업이 그 이제 초창기랑 지금이랑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 이제 한창 이제 오일 샌드라는 게 경제성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 이제 퍼올리기 시작을 한 게 그때 시작이 2008년, 2009년도였고 제대로 이민자를 받기 시작을 한 게 2010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 뭐 어쨌든 뭐 저임금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2,000불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 40시간 하면 한 800불이죠. 800불에 사주면은 3,200불. 세금을 한 20% 뛴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2,500불이에요. 대충. 2,500불이면 자 이제 그걸로 그 방값을 좀 많이 아끼고 저렴하게 해가지고 뭐 한 명이 살든 뭐 두 명이 살든 뭐온 가족은 안 돼요. 그 이제 4인 가족은 힘듭니다. 이 가격으로는 한 600불에서 한 800불 정도 이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식비로 한 8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나가고요. 뭐 어디 뭐 가가지고 조금만 사도 한 100불, 200불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요. 그 이제 한 주에 한 200불씩만 나가도 그 이제 외식도 뭐 거의 안 해야 되는 거고 뭐 대략적인 수치예요. 대략적인 수치.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도 좀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럼 유지비 나가죠. 보험비도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차량이 중고차면은 뭐 좀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새 차면은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대출 비용이 나가게끔 되고요. 그 이제 그런데도 그 트랜스포트에 안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돈이 꽤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핸드폰 써야 되죠. 핸드폰 뭐 진짜 저렴하게는 한 60불부터 한 100불까지 그 인터넷도 한 100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자기 소유로 했으면은 유틸리티 같은 거를 자기가 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자기 이름으로 렌트를 하게끔 되면 그러면
고정비가 한 2,000불에서 한 3,000불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기름값이 조금 저렴한 면이 있지만 물가도 뭐 그렇게 싸지는 않고 요즘에는 한국도 한 그 정도는 고정비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한국을 갔다 왔었을 때 물가가 꽤 높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반값은 조금 저렴하지만 주유비는 좀 높은 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한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최저임금 생활자라고 하면 그리고 20불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급이 뭐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1년, 2년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뭐 큰돈 안 들이고, 그리고 이제 NOC 한 CD로 해서도 뭐 슈퍼바이저로 진급을 하든, 뭐 영어 점수를 많이 높이든,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영주권 하고 나면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뭐 용접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뭐 새로 시작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큰 돈을 들이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전임면도 또 따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돈이 나가고 뭐 지역 이동도 해야 되고, 이거 생각만 해도 좀 저로서는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이제 돈을 못 모아요. 적자 안 나면은 다행입니다. 그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다 됐어요. 다 되고 나서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까지 한 2, 3년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분야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 이제 일단은 시급을 좀 높여야 돼요. 그 이제 시급이 이 용접사들을 예로 들면 그 이제 어떤 회사는 한 20불 주고 어떤 회사는 25불 주고 어떤 회사는 30불 줍니다. 이제 뭐 똑같은 용접사에 똑같은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1년 연봉으로 치면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이제 뭐 시간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이게 1, 2불만 차이가 나도 연봉으로 치면은 차이가 꽤 큽니다.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시급을 좀 이제 빨리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빨리 정착을 하고 빨리 높이고 그래야 좀 숨통이 좀 트여요. 그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약간 박봉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있어요. 삶이 좀 지칩니다. 그 꿈과 희망을 안고 이민을 왔는데, 그냥 이제 내가 배고프냐, 아니면 배가 좀 부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도가 달라져요. 그 이제 캐나다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여기 살기 너무 힘들다. 여기 너무 살기 좋다. 여기 뭐 공기도 좋고, 여기 저기 뭐냐, 돈벌이도 괜찮고, 그리고 나 여기 좀 잘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최종 정착지도 보셔야 돼요. 최종 정착지. 그 이제 그 이민이라는 거를 이 돈이랑 같이 보시고 이 직업이라는 것도 돈이랑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착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게 얼마큼 이제 벌 수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재작년 한 10만 불 벌었어요. 그 이제 새 전이에요. 새 전. 새 후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도 환율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 이제 저는 쉽게 그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뭐 어찌됐든. 근데 아까 고정비가 한 2천은 그냥 기본이고, 그 이제, 한 2,000불은 그냥 기본이고, 한 3,000불?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 이제, 그러면 1년에 한 36,000불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36,000불. 그러면 한 3천만 원에 7천원이니까 한 3,400만 원 좀, 한 3만 4천 불 정도가 남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자동차 대출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론 같은 것도 받은 거 있으면 대출금도 좀 갚아야 되고요. 이제 뭐 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세이빙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그 바짝 벌고 이렇게 최대한 안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훨씬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그 정도의 연봉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치는 1인 내지는 2인이에요. 이제 온 가족이라고 하면 그 물가가 높죠. 그 이제 뭐 자녀들한테도 돈이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그리고 그 고정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죠. 그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이제 그냥 집이 조금 넓고 그리고 뭐 자동차를 뭐 와이프한테 뭐 나한테 요 정도 가지고 간다. 그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승용차를 몰았으면 여기서는 뭐 SUV를 좀 타고 다니고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유니온 소속의 용접사로서 뭐 거의 뭐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뭐 나중에 뭐 슈퍼바이저가 된다.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고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 종착을 하는 거. 그 저는 아직 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용접 관련해서도 학위를 조금 이제 더 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계속 하면서 재테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부터 그 이 좀 멀리 보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조금 이제 좀 더 치밀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조금 이제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시급을 빨리 높이게끔 되면 그럼 숨통이 이렇게 좀 트이면서 조금 이제 안정적이 돼가요. 그래서 좀 이제 바짝 모으고 하면 그러면 집에 뭐 지하실 정도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뭐 지하실은 렌트를 준다라든지 물론 그것도 뭐 사람마다 뭐 그거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약간의 부수입을 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급이 한 10불, 20불이라고 해도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되면 돈이 좀 돼요.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전임면 용접사인데 뭐 유니온에 들어가겠다라든지 이럴 때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된다거나 뭐 세이프티 자격증을 좀 따야 된다거나 뭐 구직 활동을 하려고 조금 이제 지금 하던 일을 쉬어야 된다거나 뭐 그 이주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럴 때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 돈을 써야죠. 예, 뭐 최대한 빨리 이제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한 시간 한 시간 하루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 이제 이거 이야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이게 제가 지금 여러 번 같은 영상을 똑같이 찍고 있거든요. 이제 말을 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한 시간 한 시간 중요합니다. 제 걸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한 시급이 30불이면 만약에 토요일날 하루를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한 1.5배니까 45불에 그 이제 한 10시간 하면은 450불이에요. 그 뭐 세금 떼고 한다고 해도 한 2, 300불은 더 나옵니다. 그 이제 그리고 유니온 쪽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하루를 어떻게 뭐 더 하게끔 됐다. 뭐 토요일 날 하루 더 하게끔 되고 뭐 일요일 날 하루를 더 하게끔 됐다. 그러면 이제 45불에 1.5배니까 67불이에요. 67불에 10시간이면은 670불이죠. 그러면 세금을 제해도 4, 500불이에요. 큰 돈이죠, 큰 돈. 어떻게 보면 제 용돈도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되나? 모르겠네. 저희 용돈 뭐 따로 뭐 개념 없거든요. 그냥 한 통장에서 쓰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개인적인 거. 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그 내가 받는 시급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정착을 하게끔 될 곳이 어디인가.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직이죠. 현장직인데 이제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뭐 목수를 한다라든지 뭐 요리사를 한다라든지 뭐 미용사를 하겠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그러다 보면 시급 20불을 넘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이제 목수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한 25불, 한 30불 전 이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능력에 따라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이제 이걸 더 높이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죠.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컨트랙터죠. 컨트랙터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업장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니면 뭐 부수입, 뭐 복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내가 고쳐가지고 인건비가 높잖아요. 근데 자신이 직접 고치면은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안 들죠. 부가가치를 좀 이렇게 창출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차를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이제 판다라든지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차도 좀 이렇게 저평가가 된 차를 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아니면은 뭐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뭐 세일즈를 뭐 같이 하겠다라든지 뭐 모르죠. 이제 뭐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그 식당을 내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꿈일 수도 있고요. 그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어, 예, 그런 걸 이제 좀 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이렇게 없어지고 있죠. 그 이제 좀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국에서 보통 이제 한 55세, 뭐 60세, 뭐 늦어도 그건 정년이죠. 정년이고 그건 그때부터 이제 프리랜서를 하겠다. 이게 뭐 인맥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하니까는 뭐 그냥 뭐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할 게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젊었을 때 하나 뭐 나이가 들고 하나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차피 평생 직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그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내 기술을 따라간다. 그 이제 내 기술이 내 밥줄이고 이제 나는 그걸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종들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시급이랑 이제 같이 보시고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종착을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종착을 할 것인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